때는 선조 17년 서산대사께서 65세 되던 해 정월 16일의 일입니다. 조선조 성리학에 큰 비율이 떨어지니 바로 율곡 이 선생이었지요. 선생의 자는 숙헌, 호는 율곡, 보는 덕수이며 아버지 이원수가 황해도 평산 신명화의 딸에게 장가들어 선생을 강릉부에서 낳았으니 그 어머니는 너무도 유명한 신사임당이십니다. 13세에 진사초시에 합격한 수재였던 선생은 선조조에 이르러서는 병조 판서에까지 이르셨지요. 선생은 동서 양당의 당파 싸움을 조정하려고 애를 썼으나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웠던 당시 유생들의 싸움이 치열해지자 자리를 내놓고 물러나고 다시 나오기를 거듭하며 혼자 노심초사하시다가 이날의 세상을 버리시니 왕과 만백성이 통곡했다고 하지요. 율곡 이 선생의 별세 소식은 물론 묘양산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선생에 대한 불가에서의 평가는 다소 냉정한 편이었으니 율곡의 별세는 나라를 위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우리 불가의 입장에 본다면 뭐랄까 그 죽음을 애도는 하되 비통에 잠길 것은 못 될 것만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율곡은 일찍이 모친 신사임당께서 별세하시고 모진 서모 밑에서 서름을 받고 지내다가 하루는 우연히 불교 경전을 보다가 불법에 심취해 있다가 19세에 금강산에 입당했던 분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머리를 깎았다는... 머리를 깎았다고도 하고 안 깎았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출가해서 호를 의암이라 했고 엄정한 계행 아래 침식을 잊으면서까지 선정에 열중했다고 들었어요. 예... 오죽하면 그 고행이 하도 진실해 보여서 스님들까지도 크게 경의를 표해서 생불이라 말했겠소. 생불이라고까지요? 그래요. 심지어 그가 출입할 때에는 죽도자라고 떠받들고 다니기까지 했다니까. 그런데 그런 율곡 선생이 어떻게 관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겁니까? 산중에 있기를 겨우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과거에 응했고 그로부터는 누구보다 도리어 불교를 더욱 미워하고 비방했지 뭐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상께서 내불 땅에 쓸 황초를 들여놓으시려 하자 발벗고 나서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뿐인가? 보우대사를 탄핵하는데도 뒤에서 선동했던 분이 율곡이요. 그러고 보면 유교에서는 성현으로 받들지만 불교에서는 가장 큰 살계를 범하려 했던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더구나 한번 사문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배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셈이요. 이를테면 수는 누린 것이 몇 해입니까? 49세라고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런 업을 지었기에. 바로 이때였습니다. 고요히 앉아만 계시던 서산대사께서 가로막으셨습니다. 말이 지나치군. 지금까지 한 말이 다 율곡을 비방하는 말이 아니오. 사실대로 말한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업이라니. 뭐니 해도 율곡의 별세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에요. 지금 조야는 온통 동과 서로 갈라져서 천박하게도 자당의 이익을 위해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도 율곡만은 파당을 초월하여
나라의 안녕을 걱정하고 종묘사직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으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율곡은 일찍이 경연에서 상과 함께 청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바라옵건대 미리 군사 10만을 양성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나라가 토붕와해하는 화가 미칠 것이옵니다. 바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율곡은 세상을 바로 보고 진실로 나라의 장래를 우려했던 충신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러시면서 서산대사께서는 혼자 단식하시는 것이었지요. 그야말로 아롱들이라니까. 벙어리 귀머거리들. 이 나라가 개국 이래 200년이 다가오고 있건만. 정말 개국한 지 200년이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임진년이면 꼭 200년이요. 임진년입니까? 그래요, 내 기억으로는. 임진년이면 올해가 갑신년이니 8년밖에는 남지 않았군요. 무학대사의 예언대로라면 개국 200년이 될 무렵에 큰 난리가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어디 있어? 그래도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건의했건만 이제 율곡마저 갔으니. 그럼 스님, 난리가 나면 이 나라는 어찌 된다는 말씀입니까? 명종조 때 천문지리에 능한 남사고라는 술사가 말했다던가요. 머지않아 전형의 당파가 생길 것이며 또 오래지 않아 외변이 일어날 것인데 만약 진년에 일어나면 오히려 구할 길이 있지만은 4년에 일어나면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년이면 임진년이요, 4년이면 다음해 계사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셈이요. 그럼 스님, 정말 무학대사와 남사고의 예언이 맞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는 장차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학대사께서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좌시하고만 있어도 나라가 안 망한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여부 있겠습니까? 유비무환이라고 했건만. 이렇듯 서산대사께서 나라 일을 걱정하시는데 그럼 율곡 선생이 별세한 뒤에 나라는 어떻게 변해간 것일까요? 얼마 후 대사의 귀에 조정 소식이 들어오는 것이었으니 듣자니 조정은 완전히 동인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인 세상이라고요? 예, 서울 동쪽의 건천동에 김효원이 살고 있다 해서 그의 일파를 동인이라 하고, 심의겸이 서울의 서쪽에 있는 정릉방에 살고 있다 해서 그의 일파를 서인이라 한다는데, 율곡이 별세한 후로는 파쟁이 노고라 해서 동인지 실권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저런요. 율곡이 별세함에 이산해가 이조 판사가 되고 영의정 박순 또한 물러나서 노수신이 이에 대신하고 유성룡이 예조 판사가 되는 등 요직은 동인이 거의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인들은요? 서인의 우두머리인 심의겸은 파직이 되었답니다. 노수신 대감이나 박순 대감은 내 친밀히 지내는 터라 그분들이 요직에 오른 것은 경하할 일이지만 마침내 파쟁이 격화되었다니 그게 안타깝군요. 더구나
정예립 같은 이의 착태는 소승이 관여할 바는 아니라 국정을 위해서는 우려할 바가 많은 듯하다군요. 정여립이라고요? 예, 여립은 문과에 급제한 후로는 율곡 문화에 드나들며 명망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곡이 별세하고 동인이 우세해짐에 이에 아부하여 동인 편에 가담해서는 동인이 미워하던 율곡을 극구 비난하고 마침내 동인의 힘으로 수찬의 벼슬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스승이고 의리도 버리는 이런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라면 우려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서산대사께서는 잠자코 듣고만 계셨으나 우려의 기색이 여견히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정여립이라. 어떤 출신이기에?